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고 본다, 믿고 듣는다. 뭔가 연기나 노래가 출중한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로 쓰게 되는데 기업에서는 아마 인재들을 믿고 뽑는다 뭐 이런 이야기로 쓸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믿고 뽑으려면 필요할까요? 요즘 세상에는 ICT 능력이 단연 1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이음 ICT 멘토링 사업단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겠고요.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현재 인베이드 기반 AI 솔루션 업체인 퍼스테크를 운영하는 박철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치매 진단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철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표님. 그렇죠. 네. 포스트테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사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ICT 멘토링 제도를 지난 네. 시간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네네. 포스트테크의 대표님이 나오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어떤 연관성이 있지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네네. 나오시게 된 이유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지 뭐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대표이자 개발자거든요. 대표이자 개발자고 네. 지금 그래서 ICT 멘토링 사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기술을 이제 멘티들에게 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영자가 아니고 아. 여기서는 이제 개발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대표님이시자 개발자이시자 네네네. 여기서는 그러면 멘토님이라고 네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호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ICT 멘토링 제도의 정말 중요한 역할, 멘토 역할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또 기대해 보겠고요. 옆에 나오신 분도 궁금해집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틱스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김대범이라고 합니다. 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여기 이제 대표님 멘토셨다면 멘티십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멘티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네. 멘토님과 함께 멘티로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로봇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철 대표님을 멘토로 모시고 네, 맞습니다. 멘티로 참여를 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살펴봤던 멘토와 멘티님 그 주역들을, 주인공들을 저희가 이번엔 직접 모셨고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멘토와 멘티가 이제 한 자리에 나오신 건데 ICT 멘토링 제도 지난 시간에 이제 담당자분들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지요. 멘토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제도에 네.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이음 ICT 멘토링 사업은 네. 그 ICT 분야에서 학생들이 실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ICT 분야의 전문가인 멘토가 같이 참여해서 하나의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지고요. 그 팀에서 멘토들은 열심히 프로젝트 수행하고 네. 멘토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 그것이 만약에 앞으로 사업화가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 ICT 멘토링 사업에서 멘토 역할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 멘토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많이 뭐 쓰는 용어가 됐지만 선생님이잖아요. 이제 네네. 지도를 하고 이 ICT 멘토링 사업에서 멘토의 역할은 뭔가요? 그 멘티들이 실무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이론하고 실무는 다른 차원이고 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지 실무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향상을 시켜주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성과와 많은 기본 지식들을 이렇게 좀 축적할 수 있도록 이제 멘토링 기간이 3월 달부터 11월까지 한 7개월 이상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그 멘티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대범 멘티님. 그렇죠. 네. ICT 멘토링 사업에 이제 멘토님께서 멘토가 되신 계기는 들었고요. 이제 멘티가 되신 계기를 좀 들어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저는 소속 학과 소모임에서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을 만들어 보고자 이번 한이움 ICT 멘토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율주행차, 네, 그리고 로봇, 진짜 요즘에 가장 소위 핫한 분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원래 전공과 뭐 연관이 깊습니까? 네, 어렸을 적 봤던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 오.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를 보고 하나의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호기심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학과에 오게 되면서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꿈이 뭐예요? 네, 저는 꿈이 이제 나중에 자율주행 차량을 떠나서 이제 UAM이나 로봇 같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우와, 진짜 멋지고, 네. 뭔가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게 되는 꿈인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국가 경쟁력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지금 분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이 ICT 멘토링 사업에서 지금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다가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과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는 저희가 네. 단순히 로봇을 어떻게 하면은 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추후에 멘토님과 이제 지도 교수님 등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저희 멘티들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로봇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고 어떠한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멘티로서 참여한 처음과 지금이 뭔가 차이가 큽니까? 스스로 느끼기 어때요? 네, 처음에는 단순히 개발자라는 직업이 기술만을 생각하는 직업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직업이 개발자가 아닌가를 느끼게 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하고 생각이 조금 좀 작은 생각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크지 않나요? 이 네, 차이는? 맞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이제 실무를 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박철 멘토님, 우리 김대범 멘티님은 평소에 어떤 멘티입니까? 사실은 멘티를 뽑을 때 네. 굉장히 신중하게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같은 기술을 가르쳐도 그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보람도 그래서 있고. 이제 프로젝트 게시판을 저희 네. 꼼꼼히 보고 네. 그다음에 뭘 할 것인지를 보고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가 결정이 되면은 다 면담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면담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들도 보는데 꼼꼼하게. 그래도 네. 이제 국민대학교 네. 팀이 네. 좀 더 우수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 과정도 굉장히 그 차이도 많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뽑을 때도 선발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네네네. 이제 선발을 하셨지만 네. 네, 성장 과정을 보니까 또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반대로 멘티들이 네. 여러 멘토들이 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네, 네. 하기 때문에 또 리젝을 놓습니다. 거절을 그렇더라고요. 해요. 지난 그러면 시간에 저도 들었어요. 이제 그 경쟁에서 이겨서 그 멘티들을 이제 지도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멘토가 멘티만을 평가하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멘티 또한 멘토를 네네. 네,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들을 네. 수가 있었고 네. 멘토님 누군가를 좀 지도하고 네. 잘 가르치고 실제로 이제 진짜 막 사회의 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초년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분들을 더군다나 이끈다는 게 상당히 마음의 부담도 있고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로서 분명히 또 힘들었던 순간 또 그걸 이겨내고 보람을 느꼈던 순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들려주고 싶으신 뭐 경험이나 일화 있으실까요? 힘들었던 부분은 요즘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으로 이렇게 상담이나 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물론 원격에서 지도를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이제 가깝게 자주 이렇게 만나서 지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저의 스타일은 좀 이렇게 많은 접촉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아. 요즘 근래 와서는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직접 네네. 좀 대면도 하고 네네. 직접 좀 부딪히고 네. 교감을 하면서 해야 네. 좀 성과도 있고 네네. 진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네네.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월부터 이제 11월 말 거의 뭐 12월까지 쭉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건데 공모전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네. 공모전을 준비하는 겁니까? 네네네. 네네. 공모전이 이제 순서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네. 공모전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저희 경우에는 공모전에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멘티들이 공모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기 멘티들도 입상을 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공모전에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과 좀 더 이제 멘티들이 네. 요구하는 사항들, 본인들이 무엇이 이렇게 부족한지를 문의해 올 때 그런 쪽을 좀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차피 멘티분들이 공모전을 위해서 진짜 많이들 네. 알아서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방향을 네. 잡아주시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또 하고 계시고요. 멘티님 그러면은 공모전 이제 준비하셨고 성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걸 만드셨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로봇은 네. 아파트 내에서 택배를 배달해주는 이제 로봇인데요. 아파트 택배 배달 로봇.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최근에 뉴스에서 음. 이제 택배 대란 사태에 대한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유 너무 많이 봤죠. 막 쌓여 있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 이런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택배 대란 사태도 많고 이제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택배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로봇은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보면 인지를 통해서 권고 방송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네, 이러한 점 또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로봇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제 시민들을 보면은 인지를 통해 권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멘티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까지도 많이 고려를 한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딱 들어봐도 이게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들 실제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 좀 노력을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저는 느낌이 좋거든요. 혹시 상 받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감사하게도 금상을 받았고요. 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와, 굉장히 큰 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뭐 부상 같은 게 있었어요? 이와 함께 네. 400만 원의 장학금과 8박 9일의 이제 부산 제주를 경유하는 국내 연수의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저희가 그동안 기간 동안 굉장히 팀원들이랑 많이 이제 힘들었고 이제 멘토님께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멘티님의 오늘 경험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큰 상도 받고 뭔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가 된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도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러한 성격이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한이엠 ICT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에이 도전해보자 하고 도전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제 참여하게 되실 예비 멘티 분들께서도 이러한 도전하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고 참여를 해 보시기를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ICT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ICT 멘토링 공모전은 한이음, 프로보노, 이브와 각 트랙에서 열심히 수행 중이신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고 평가받아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낸 장학팀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ICT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 멘티 여러분들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우던 학문적 배움을 벗어나 실제 산업 현장의 멘토를 통해서 실무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적 사고를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의 사고적 전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기획과 결과 도출 능력이 향상되며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모전에 지원하여 실무형 인재로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4학년에 올라오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한의원 프로젝트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무에 나가기 전에 좀 더 실무 경험을 다지고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공모전 참여를 하면서 이제 멘토님과 많이 토의하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협업을 해야 하고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훈특별고용이라는 제도 아시나요? 보훈특별고용이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업에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인데요. 국가보훈처는 10년 이상 군복무하고 전역한 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게 보훈 특별고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간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보훈 특별고용 기회는 전역 후 3년 이내 기간에 1회로 한정됐었는데요. 개정 이후부터는 기간 제한이 없어지는 동시에 총 3회까지 보훈 특별고용 기회가 확대된다는 게 특징이죠. 이 밖에 5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가 신설되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인증제는 제대군인 고용인원, 안정성, 고용 환경 등을 평가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 군인들이 고용이 확대돼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인 제대 군인분들의 새로운 도전, 일자리 핫라인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의음 ICT 멘토링 사업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옆에 또 새로운 얼굴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자동차 IT 융합학과에 재학 중인 김원주입니다. 저는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이 많아 이번 한의음 ICT 멘토링에서 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로봇 공학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와, 로봇 공학자가 꿈이신 우리 김원준 멘티님께서 나와주셨는데 앞서 이제 나와서 많은 얘기 해주셨던 김대범 멘티님하고 한 팀인 거예요? 네, 같은 팀입니다. 아, 같은 팀인데 네. 그 팀이 굉장히 적극성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제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고 로봇 공학자의 꿈을 꾸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 공모전도 함께 참여하신 거고요. 네, 함께 참여하면 저는 네. 라이다를 이용한 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레이다. 사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자율주행하면은 굉장히 핵심 기술로 많이 나오는 용어잖아요. 네, 최근 그렇죠. 라이다를 이용한 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나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율주행, 이제 로봇 쪽으로 네. 또 관심이 많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 앞서서 공모전에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축하드리겠고요. 네, 멘토님도. 감사합니다. 네, 공모전 참여 과정 중에서 먼저 이제 멘토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김대범 멘티님 그리고 나와주신 김원준 멘티님 이 팀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둔 거잖아요. 네네. 함께 해주신 거고요, 멘토님도. 그 과정에서 좀 뭐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나 그 과정에 대한 얘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멘토님 어땠습니까? 일단 뭐 단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워낙 또 자질들이 우수한 네. 팀들을 제가 맡았던 행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멘토들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충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토요일마다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해서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미나를 꾸준히 또 진행을 해서 완성도까지 높이는 방향을 통해서 네. 좋은 성과가 있었다.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멘티님은 어떠세요? 뭐 좋았던 점, 아니면 힘들었던 점,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으신 부분 있을까요? 가장 좋았던 점은 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이제 좀 뿌듯함이나 그랬겠어요.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네. 이제 학교에서 배운 이제 이론이나 이런 그 지식들이 실제 업무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한 괴리를 느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멘토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론과 실제는 좀 다르니까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괴리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이번에 겪은 거잖아요. 그걸 또 이겨내시고 이제 좋은 성과도 얻으신 거고, 어때요? 이런 ICT 멘토링에 참여하신 이 경험이 이 멘티님의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혹은 이제 앞으로 취업 준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직접 개발을 하는 과정이 이번이 처음인데 네. 이번에 ICT 멘토링을 통해 이제 어떤 거든 할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됐고, 이전에는 이제 좀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게 앞으로의 어떤 행보나 도전에 있어서 아주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처음에 어떻게 멘티님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 동아리에서 네. 친구들과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공부하면서 직접 저희가 제작을 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네. 의견이 나왔었고, 한임 ICT 멘토링에서는 그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멘토님을 구해 이제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제작부터 설계까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어쨌든 좋았다라는 내용만 말씀을 해주셔서 후배한테도 강추입니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이 과정? 만약에 좀 개발을 해본 경험이 없는 후배들이라면 이번 한이엠 ICT 멘토링을 통해 그 개발 경험을 쌓고 그리고 실제 현업에 그 지원할 때도 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직무 역량이 요즘 진짜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기업에서도 그렇죠. 스펙보다는 진짜 역량이다, 직무 역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발 경험을 진짜 쌓을 수 있고 이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후배들에게도 꼭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제 로봇 쪽으로, 뭐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은 어떠세요? 로봇을 개발하면서 네. 이론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역량도 필요하지만 네. 이제 실무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을 더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좀 더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론도 중요하고 실무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경험을 통해서 이쪽도 번갈아 가면서 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고, 대학원 생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진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로봇이나 자율주행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라는 생각들,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대학생들 있기 때문에 좀 미래가 밝지 않나라는 생각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해보게 됐고요. 자, 멘티님. 멘티분도 사실 멘티님도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멘토님은 이미 멘토님이시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전해주는 게 순환하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ICT 멘토링 사업에 지원하시려는 분, 뭐 멘토도 좋고 멘티도 좋고요. 조언하고 싶으신 내용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떨까요? 그 한이음 ICT 멘토링 사업은 ICT 분야에서 그 실무를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꼭 참여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대학에서도 자체적인 프로젝트가 있지만 현업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젝트 설계부터
시작해서 개발까지 진행하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 이 멘토링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적극 추천. 그러니까 이론도 중요하고 실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실무를 아무 데서나 쉽게 경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 한이음 ICT 프로젝트를 통해서 멘토 사업을 통해서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좀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박철 멘토님, 김원준 멘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에 대한 소식 알려드릴게요. 2022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31조 1,331억 원 규모로 확정이 됐는데요.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 산업 구조 변화 대응,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청년 채용 장려금 지원과 취업 역량 강화, 일 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건데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내실 있게 확충하고 임시, 일용,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애로 청년 14만 명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고요. 국민 취업 지원제도 1유형 청년 특례 지원 대상도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직무 훈련 및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요. 대학 일자리 센터를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로 개편, 325억 원을 총 100개소 운영에 투입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한국폴리텍 대학에 AI 플러스 X학과 5개, 탄소 중립 기술 인력 양성학과 5개를 각각 신설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 유망 분야 고졸 인력 양성학과를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40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지원에 노력 중인 정부, 좋은 결과가 함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